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수업 잘 들었나요? 네. 이번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졸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특별하게 수업의 제목을 정해서 와주었는데요. 앞에 보이는 수업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횃불의 그림자에서. 선생님이 횃불의 그림자에서 라는 제목을 정해왔는데 제목에 있는 이 횃불의 그림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구열강의 식민지 분할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앞에 보이는 빈칸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영국은 아프리카의 북부와 남부를 잇는 종단 정책을, 프랑스는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홍단 정책을 추진하던 중 아프리카에 어디에서 충돌하였다고 했었죠? 카쇼다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카쇼다에서 충돌하였다고 했었죠. 다음으로 필리핀은 에스파냐에 이어 어디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했었죠? 미국이요. 필리핀은 에스파냐에 이어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점령하고 이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했었죠? 인도차이나 연방이요.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점령하고 이를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삼았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났나요? 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사진을 몇 장 보여줄 건데 이 사진들은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찍은 유물 사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유물은 이집트의 로제타석 유물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이는 저 황금으로 만든 금관은 에티오피아의 마그발라 금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유물은 좀 익숙할 텐데 신라의 금귀걸이 유물이에요.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 이집트는 여기 있고 에티오피아는 여기 있고 신라는 우리나라의 고대 왕국이었죠. 지도와 함께 살펴보니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어디를 여행하고 온 것 같나요? 아프리카요. 이렇게 지도와 함께 보면 선생님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사실 영국에 다녀왔답니다. 이집트의 로제타석, 에티오피아의 마그달라 금관, 신라의 금귀걸이 이 세 가지 유물들은 모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 유물들은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까요?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세린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영국이 돈을 주고 사갔어요. 영국이 돈을 주고 살았어요.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다른 친구 손을 들고 발표해줄 수 있을까요? 현정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영국이 강제로 빼앗아간 것 같아요. 네, 현정이도 아주 잘 발표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정답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제국주의 침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1번 시작! 제국주의적 시각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비판할 수 있다. 2번 시작! 세계 시민의 태도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능동적 자세를 기를 수 있다. 학습 목표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에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식민지의 피해 사례를 통해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케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완보고 완인기라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그의 증언을 김인이가 읽어줘 볼까요? 저는 몽둥이로 뒤통수와 목 주변을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그들의 기차가 20분 넘게 지속되었을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제 뒤통수를 강하게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은 빨개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독립하기 전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교차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김인이가 아주 잘 읽어줬어요. 케냐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는 영국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인 마오마오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심각한 구타를 당했어요. 완부구 완인기 씨의 살해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운동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만들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커피, 차와 같은 상품 작물들을 생산하였어요. 이 과정에서 상품 작물들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쌀 생산지를 줄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업 처음에 살펴본 제국주의 열강들의 문화재 약탈로 인한 피해예요.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영국이 베닌 왕국을 약탈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하였어요. 이렇게 약탈한 문화재들은 경매장에 팔아서 돈을 벌거나 개인 고위층의 개인 소장품들이 되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집트의 루제타석, 에티오피아의 마가달라 금강 같은 것들도 이 과정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신라 금귀걸이는 당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영국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죠. 지금까지 식민지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피해 사례들을 보았을 때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추구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을 들고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진영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다는 진영의 대답이었어요. 잘 발표해 줬습니다. 다른 친구 손을 들고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도영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식민지의 보물이 풍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영이도 피해 사례를 근거로 아주 잘 발표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추구한 목적은 식민지의 평화를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당시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제국주의를 찬성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했을까요? 제국주의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려주세요. 그럼 반대로 나는 제국주의에 반대했을 것이다 하는 친구들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려주세요. 제국주의에 찬성했을 것이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했을 것이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기회를 잘 이용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질 커다란 이득을 포기하고 나와는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다른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라고 외치면서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대표적인 두 인물들을 먼저 알아볼 텐데 조지 프리스비 호어와 앤드류 카네기. 호어는 미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는 당시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 반대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어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대신에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의회에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반대하는 연설활동을 하며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였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인물은 앤드류 카네기예요. 카네기는 미국의 억만장자였어요. 그는 당시 미국이 에스파냐로부터 필리핀을 매입하는데 지불했던 금액인 2천만 달러를 내어놓으며 필리핀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어요. 하지만 그의 이러한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움직임과 함께 미국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반제동맹이라는 협회를 만들었어요. 미국 반제동맹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서명운동 활동을 하며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였어요. 이 밖에도 영국 등 다른 열강 지역에서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제국주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이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부 열강 내에서 일어난 움직임이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곳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달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지금부터 학습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나눠준 학습지의 첫째 장을 한번 펴볼까요? 선생님이 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의 주장을 하나씩 갖고 왔어요. 두 글의 밑줄 친 부분만 빠르게 눈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읽었나요? 네. 자, 두 글의 밑줄 친 부분을 보았을 때 두 글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유요. 두 글은 모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중점에 두고 학습활동 1번 밑줄 친 부분을 중점으로 A와 B의 주장을 비교해보고 학습활동 2번 B의 입장에서 A를 비판하는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10분을 드릴게요. 시작!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학습활동 다 끝났나요? 네. 그럼 학습활동 1번에 대해서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진영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단 A는 인디언들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잉글랜드인들은 땅을 넘겨받을 자유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B는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영이가 아주 잘 발표해주었어요. 그러면 학습활동 2번에 대해서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재혁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자유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재혁이가 B의 입장에서 A를 잘 비판해 주었어요. 두 친구 모두 잘 발표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발표해 준 것을 들어보았는데 두 글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글이 말하고 있는 자유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손을 들고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예빈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A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나의 자유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B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빈이가 친구들이 말해준 것을 바탕으로 아주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두 집단은 모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달랐어요.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자유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즉,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던 것이에요.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을 말해. 하지만 반제국주의자들에게 자유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절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세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를 침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였어요. 두 집단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겠나요? 네. 자, 이 PPT에 보이는 손이 누구의 손처럼 보이나요? 저희 여성상이요. 이 손은 자유의 여신상의 손이에요. 동상이 들고 있는 이 횃불은 세계를 밝히는 이성과 자유를 상징하지만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켜던 횃불은 식민지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만들어냈어요. 반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고통받는 식민지인들을 위해 노력하였고,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식민지인들은 횃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의 밝은 빛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둘 중 어느 모습에 더 닮아 있을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자유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반에서 잘 지내려면 옆자리 짝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듯이 세계화 시대인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학습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뉴스들을 가져왔는데요. 문화재 반환에 관한 뉴스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뉴스예요. 이 두 뉴스들을 보고 오늘 배운 세계인의 태도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은 3분을 드릴게요. 활동 시작. 3분이 지났습니다. 학습활동 다 끝났나요? 네. 그럼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손을 들고 발표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해동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저는 약탈된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동이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뉴스를 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주었네요. 그럼 다른 친구 해결 방안을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민정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보호단체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곳을 후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정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주었네요. 잘 발표해 주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까지 적용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1번 시작! 제국주의적 시각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비판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시각에 대해 이해하고 반제국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제국주의를 비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습 목표 2번 시작! 세계 시민의 태도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능동적 자세를 기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반제국주의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계 시민의 태도를 배우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활동까지 해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그동안 닫혀 있었던 동아시아 3국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근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3국의 개항 과정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수업에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